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종목은 블루엠텍 궁금하시다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3,500원에 비중은 10% 남겨주셨습니다. 위고비 이슈 타면서 한동안 잘 갔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고점에 비해서 다소 눌려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3.44% 내려오면서 종가는 18,240원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알짜인지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들려오더라고요. 블루엠텍은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8월장이었죠. 보통 이제 이 메인 섹터들이 움직이는 시점들이 8월 폭락 이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였고요.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빠졌어요.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을 때, 이제 8월 달 시장 폭락 이후 반등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위고비, 비만 치료제랑 그 위탁 생산, 여기 이슈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이 강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보통 이제 출시가 되면 더 오르겠지? 라는 생각은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출시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사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제로 소멸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호재가 얹어진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호재의 바탕으로 다음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때까지는 사실 상승분에 대한 조정 혹은 횡보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약간 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출시가 되고 제로 소멸이 된 게 아니라 뭐 품귀 현상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와, 이제 이거 랠리 계속 이어가나 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 진입한 시점이 23,500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라인에서 들어가셨을 것 같지는 않고, 위에서 사고 추매 한 번에서 평단을 23,500원으로 맞추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찌됐든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뭔가 되게 나빠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완전 죽어서 답이 없어서 뭐 이렇게 빠진 건 아니에요. 사실 이번 주 10월 한 달을 좀 보면은 사실 그냥 얘만 이렇게, 해당 종목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낙폭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보통 막 이제 돌발 이슈인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엮여 있던 게 아니라면 10월 중후반부 들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하기만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추매 구간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 탈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이 뭐 가치 투자 관점으로 나는 접근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다음 실적, 그 다다음 실적까지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 제약바이오 섹터의 훈풍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성공하게 되면, 메인 섹터는 덩치가 큰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하나하나가 되게 다양한 세부 섹터를 가지고 있고 덩치가 큰 섹터죠. 근데 만약에 반도체 쪽이 부활하게 되면 시장의 돈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메인 섹터인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해당 종목이 나홀로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기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는 뭐 정말 본인이 내년 뭐 1, 2분기 실적까지도 쭉 보겠다라고 가치 투자 접근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하락할 때마다 계속 모아 가셔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간 거였어요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해당 자리, 아까도 말했지만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근데 급격한 낙폭이 끝나는 시점을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금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낙폭의 절반은 여기니까 23,500원 정도가 딱 반등, 기술적 반등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시청자님 평단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121선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시장이 정말 그 미 대선 이후 큰 혼란, 변동성 때문에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은 지금 평단이 딱 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평단이거든요. 지금 추매하거나 이런 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개파락한다던가 좀
좀 큰 폭으로 하락해서 121선 밀리고 한 16,000원 선까지 밀렸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 낙폭의 절반, 그럼 얼추 한 61선 부근 될 거예요. 이 정도 아래로 평단을 낮춰놓고 자기 평단 왔을 때 이때부터 추매한 수량 털어내고 남은 수량에 대해서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 삼성전자의 낙폭이 굉장히 커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굉장히 긴 시간 지금 침체기거든요. 만약에 반도체 쪽이 반등이 나오면 제약바이오 쪽 자금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이동할 거라 제약바이오가 좀 당분간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이 나빠서 그리고 섹터가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구간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는데요. 16,000원 선까지 밀리게 된다면 단가 낮춰보시고요. 반등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 지점부터 추가 매수 물량부터 덜어내면서 천천히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상품으로 바디워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번호 곧 나갈 텐데요. 그쪽으로 빠르게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종근당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1만 3,400원에 비중은 30%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진단 부탁드린다고 한 줄 같이 주셨네요. 지금 자리가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2.33% 내려오면서 10만 400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비중도 30% 정말 꽤 많이 실으셨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보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또 우리 전문가님께 함께 여쭤봐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꾸준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종근당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말했지만 이것도 똑같이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러니까 뭐 이 종목 개별 호재만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차트를 좀 먼저 보면은 진입 시점 자체가 뭐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트적 관점으로는 11만 3,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진입할 근거가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서 비중 30%를 한 번에 들어가셨던 건지 아니면 추매를 해서 이 자리를 맞췄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자리는 충분히 매수 근거가 있던 자리예요. 차트적 관점, 기술적 분석으로는 잘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신경을 안 쓴 거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결국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시장에서는 얘가 분명히 여기만 오면 진짜 기가 막히게 올라갔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혹은 어떤 시장에서는 이런 뉴스만 나와도 이 종목 막 5%, 10%씩 금방 갔는데 이제는 이런 뉴스 나와도 움직이지도 않네? 뭐 그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똑같은 상황 됐더니 또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 정도의 수단인 거지. 결국 이제 기술적 분석, 뭐 61선을 디디면 반등이 나오더라. 뭐 볼린저 밴드에서 무조건 무너진다더라. 상단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돈의 흐름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말했지만 8월 달에는 8월 달 시장 폭락하고 시장 멱살 잡아서 끌어올려준 건 제약바이오 섹터였어요. 자, 그때도 종근당 분위기 좋았죠. 8월 달. 자, 7, 8월 달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들어서 뭐가 움직였죠? 에코프로머티. 2차 전지애들이 움직였어요. 2차 전지 섹터도 돈이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만약에 시장이 정말 좋아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너무 좋아서 신규 자금이 막 유입되는 거다라고 하면 뭐 제약바이오도 빠질 일 없고 반도체도 빠질 일 없고 2차 전지가 주목받으면 2차 전지에 신규 자금들이 들어가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짜 완전 별로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어떠한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 다른 섹터에선 자금이 이탈하게 돼요. 자, 그럼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근당도 9월 달에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진입할 근거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락 추세선을 만들다가 여기 지금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여기 돌파할 것 같은 거야. 지금 이 추세선 상단 자리 돌파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 좀 하자. 이거는 딱 기술적 분석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10월 달 중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8월 달엔 제약바이오라도 움직였고 9월 달엔 2차 전지라도 움직였는데 10월 달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죄다 경영권 분쟁 얘기만 나온다던가 정말 돌발 이슈로 뭐 노벨상 받았다 뭐 이거 가지고 움직인다던가 최근에는 아파트 뭐 이런 거 관련주들 움직이고 아무래도 시장의 굵직한 메인 섹터가 전부 다 죽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건 힘들겠죠. 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메인 섹터에 투자하는 건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 그냥 이 종목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을 보는 관점, 종목을 선정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하락 중이니까. 자,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자, 비중 30%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지금 추매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 다 종목에 물려 있을 거고 돈이 없고 월급 받으면 그거 주식 계좌에 넣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금이 생기는 게 아니고서야 지금 당장 주식에 자금이 남아 있을 리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거 뭐 손절해서 넣는 거 아니고서야. 자, 근데 뭐 월급 받아서 주식에 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최근 시장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락했는데 이제 대부분 주식에 대한 의욕도 많이 사라지셨을 타이밍이라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도 얼마 없을 거고 그렇다고 이 종근당을 추매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 손절치고 종근당에 1배수 추매를 한다? 이것도 살짝 좀 애매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일단은 종근당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다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종근당 쪽 같은 경우는 내년 1, 2월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 아니면 횡보 정도 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종근당하고 같이 볼 만한 게 종근당 바이오예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아마 내년 1, 2월 달에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가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그 보톡스 같은 경우는 종근당 쪽에서 판매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재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종근당 쪽은 내년 한 1, 2월 정도에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 아니면 횡보 정도 선일 것 같은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뭐 시장 지수 따라서 반등하면 일단은 한 96,000원 정도, 96,500원 정도 빠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한 105,000원,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11만 원 정도 선까지 이렇게 기술적 반등 이후 이제 단기 횡보 구간에 진입하면서 내년 한 1, 2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점을 갱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중 30%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한 1, 2월 때까지 이 종목만 가지고 가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라면 해당 종목이 한 11만 원 부근 오면 좀 손실이어도 비중을 30%에서 한 15%나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축소해서 그 종목 갖고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월, 2월 이제 종근당 바이오에 이제 보톡스에 대한 이슈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종근당 쪽을 재매수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추매해서 평단을 아래로 낮춰라 이 대응보다는 약간 손실일 수는 있겠지만 11만 원 부근에서 소폭 비중만 줄이고 더 가면 배 아프니까요. 소폭 비중만 줄이고 그 현금은 좀 다른 섹터 쪽으로 대선 이후 형성되는 섹터 쪽으로 회전시키다가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다시 종근당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매수 타이밍은 근거 있는 접근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참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께서 내년 1, 2월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 주셨는데요. 사실 그때까지 이 종근당을 보고 있기는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11만 원 선까지 온다면 이 지점에서 한번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게 좋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후에 또다시 대선 후에 다시 또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올 거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셨으니까요. 우선은 11만 원에서 비중 조금 줄여 보셨다가 다음에 한 번 더 재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바디워시도 꼭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라이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이 남겨주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인데요. 베이징 슈슈님 반갑습니다. 중국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아마 국제전화가 힘드셔서 또 이렇게 오늘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상담을 받게 된 것 같은데요. 우선 궁금하신 종목 한미반도체 주셨고요.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비중 5%시네요. 오늘장 초반에 밀려날 때 89,600원 선도 한번 터치했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92,800원인데요. 그래도 역시나 손실을 보고 계시고 그나마 비중이 5%이신 게 좀 속이 덜 아픈 그런 지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베이징 슈슈님, 한미반도체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제 제가 다뤘던 종목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네오셈이라던가 이제 갭자리가 있는 종목 혹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릴 만한 반도체 관련주를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좀 추려서 남겨드렸고, 한미 반도체를 팔라고 했는데 아마 안 파셨거나 밀렸는데 다시 잡은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질문입니다. 이제 베이비 슈슈가 아니라 베이징 슈슈님이죠. 아, 네. 뭐 살짝 좀 원래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하고 저랑은 좀 끈끈한 관계여서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 명치를 때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뭐 재매수를 할 거였으면 물어나 보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일단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얘도 뭐 사실 이 종목이 지금 나빠서 빠지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삼성전자 지금 지옥 끝에서 겨우 돌아올랑 말랑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빠지고 있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완전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똑같은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가 형성되면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최근 삼성전자 반등의 사유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뭐 납품을 하겠다 뭐 이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리 밥그릇 좀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두 우량주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반도체 애들도 하이닉스파, 삼성전자파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시소 타기를 하고 있으니 일반적인 반도체주가 하락하는 건 그 종목이 나빠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상황 때문에 하락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한미반도체가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주봉 차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무서운 자리는 맞아요. 주봉상 60일선을 이탈했거든요. 그 반도체 상승 랠리 때 너무 큰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자, 이 60일선만큼은 반드시 지켜줬어야 하는 자리예요.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는. 그런데 지금 시장까지 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월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안 했거든요. 자, 이 자리를 이탈 안 했고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120분봉 차트에서도 하단 지지선 이탈하진 않았어요. 자, 그럼 얘는 다음 주에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만 합니다. 나오지 않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 빌려서 해당 종목이 뭐 한 86,000원 막 이렇게 87,000원 이런 식으로 그 금요일 종가가 마무리되면 이 종목 낙폭 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10만 5천 원 정도라고 하시면 지금 굳이 지금 추매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가격대이기는 해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시장 지수 따라서 반등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60일선 만나러 갈 거고, 그 60일선 자리가 한 10만 7천 원 자리거든요. 이 자리 오면 약수익이긴 하지만 이제 소폭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윗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추매하는 거는 추매해서 평단 낮추거나 비중 키우는 건 조금 위험한 자리니까 일단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번 더 주가 움직임을 보고 그때 또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좀 봐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사실 안 빠진 종목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안 빠진 종목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키가 삼성전자라고 했죠. 삼성전자는 결국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애들이 먼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평단은 뭐 10만 5천 원 정도라고 하시니 지금 비중을 굳이 더 키우기보다는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한번 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잘 알고 계신 시청자분이시다 보니까 또 조금 강한 이야기가 나오려다가 겨우겨우 말아 넣으신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우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비중은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올라오게 된다면 10만 7천 원 부근 약수익권이시죠. 이 지점에서 조금은 수익 보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다음 주에 저희 한번 찾아주시면 재차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제넥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만 1,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요. 궁금하신 것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상패 위험은 없는지요? 부탁드려요 하고 저희한테 문자 주셨는데요. 아이고, 지금 상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장에서 소폭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주가는 7,370원에 오늘 종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 가지고 전전긍긍 애태우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더 내려오려나? 언제까지 또 가지고 있어야 될까?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시점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잘 찾아오셨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 방안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제넥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이게 뭐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시면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사실 좋고 조금이라도 희망의 끈을 잡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고, 솔직히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단 좋은 소리에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더 제 이미지에도 좋겠죠. 만약에 제가 나쁜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이 진짜 빠지면 왠지 나 때문인 것 같고, 나쁜 얘기해서 종목 올라가면 아 역시나 저놈 좀 이상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보통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보통 좋은 얘기들을 위주로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걸 겁니다. 뭐 여러분들의 돈이 무한한 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돈이 진짜 많으면 뭐 말하기 쉽겠죠. 뭐 당장 망할 가능성 없고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으니까요. 평단 10,000원 아래로 맞춰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면 돼요 하는데, 평단 21,000원에서 10,000원 아래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사야 될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 사도 평단 10,000원 아래로 못 낮춥니다. 자, 그럼 그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의 거의 2배 가까이를 사야 평단이 10,000원 아래로 맞춰질까 말까 하는데, 그 막대한 자금을 지금 제넥신에 넣는 게 맞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말로 지금 삼성전자도 낙폭이 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제넥신 이거 하나 탈출하겠다고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제 적금 깨갖고 넣으려고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비만 치료제나 다양한 이슈 갖고 움직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게 사실 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상폐당할 위험은 없을까요? 뭐 얘가 뭐 문제 없을까요? 일반적인 산업 같은 경우, 뭐 반도체라던가 뭐 다양한 일반 제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종목이 좀 유증 가능성이 있다, 감자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금 흐름을 보니까 이거 상장 폐지도 조심해야겠는데, 뭐 감자 위험도 있고 막 하다 막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사실 깜빡이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감자한다 할 수도 있고 유상증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권하는 시점도 있긴 하지만 항상 말을 하는 게 제약바이오에 과비중 넣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 특정 상황, 뭐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 말고 돈 들어올 섹터가 없어, 이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권하지만 장기 투자로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더 뭐 엄청 대박이 나는 종목들도 있지만 보통은 좀 불안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제넥신을, 난 제약바이오 섹터를 너무 좋게 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나는 제넥신에다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굳이 제넥신에다 추매를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들 있잖아요. 뭐 아까 질문하셨던 뭐 종근당 같은 경우도 주가 고점 대비 하락폭 크고 뭐 이런 종목들도 많고, 차라리 그런 종목을 신규 진입을 하세요. 내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굳이 저라면은 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하기보다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손실을 보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조금 익숙해지면 쉬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80선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이평선 저항마다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대응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 저는 못 봐요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지랑 저항 정도의 개념은 알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저항 구간이 가까워 온다라는 건 이 종목이 저항이니까 한 번에 돌파 못하고 밀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내가 손실이 엄청 클 거예요. 마이너스 막 70% 이래.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주가 있으면 거기서 10주라도 손절하는 거예요. 다 팔면 다 팔지 말고. 10줄 팔고 내가 판 가격보다 한 5% 7%라도 떨어지면 다시 사요. 내가 10주 판 거 다시 사고. 근데 내가 팔았는데 올라갔어. 그러면 내 물량이 재물이 됐구나. 아, 내가 파니까 역시 올라가네. 그래도 앞으로 90주 남았으니까 괜찮아. 90주 갖고 나중에 잘 팔면 돼. 이런 생각으로 구간 대응을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손실이 큰 종목은. 자, 그럼 이번에도 480선 왔죠. 또 얘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또 한 번 480선 만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 시점으로는 10,000원이지만 이 이평선은 계속 움직이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480선 차트 띄워놓고 480선을 만나면 손실이어도 그래도 마이너스 50%예요. 평단 21,000원이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이 한 15% 20%라도 줄이고 밀리면 그거 다시 사고 이렇게 몇 번만 반복을 하면 평단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손 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터치를 하는 계좌랑 그냥 답답하다 언젠간 가겠지 망하지만 않으면 언젠간 갈 거야 추가 매수하고 냅두자 이러면서 방치한 사람하고 결과물이 너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주식 매매를 할 거고 하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따끔하지만 또 앞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제넥신의 비중 더 싣는 건 추천 안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 보고 나오고 또 그 손실 보고서 손절가에서 더 떨어진 만큼 덜어낸 양만큼 더 들어가고를 반복하시면 좋겠는데요. 나오고 들어가고 이 지점은 장기 이평선 보시면서 비중 조금씩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보실 수 있는 다른 종목 저도 쪽 찾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좋을지 함께 찾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살만나는 주식 방송이 끝난 직후에 7시부터 우리 소재민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미리 들어오시거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소재민 전문가 검색해 주시면 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